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기 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기본 소득제, 즉 연 100만 원을 지급하되 국토 보유세를 인상시켜서 연 100만 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 공약에 대해서 제가 그 파급 효과가 어떨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는 이제 그 분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로 작성 중에 있는데 먼저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기본 주택, 지난번에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공공 임대주택 100만 원을 도입했을 때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노조 문제,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도입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이런 것에 따른 이제 경제적 효과를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지금 몇 개는 이제 언론사한테 부탁을 했고, 몇 개는 좀 이제 어떤 언론사에 부탁을 할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 주제에 따라서 어떤 언론사는 이것을 이제 좋은 주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언론사는 이제 그 주제가 좀 뭐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의 어떤 공약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곧 그러한 저희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의 메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나와서 핵심 이슈로 좀 회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연 100만 원, 그리고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관련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 8월 3일 날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이재명 지사 국토 보유세 모든 민간 토지 부과 전액 기본소득 환급이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토 보유세를 두고 기본 구상은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 보유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액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사용한 분석 모형은 토지를 보유할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반영된 동태 일반균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왜 토지를 보유할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냐면은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 보유세를 이제 인상하게 되는데, 이제 국토 보유세율을 이제 계속 인상하게 되겠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그 세율 자체가 많이 높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그 파는 그런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뭐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결정의 문제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를 이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세금을 이제 계속, 세율이 올라도 계속 내는 거고, 만약에 팔아버리면은 그 파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그 세율 자체가, 거둬들이는 세율 자체를 더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납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 토지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공장 같은데 이제 토지 임대를 줘서 그 렌트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렌트를 제공하는 사람, 즉 토지 임대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럼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또한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토지를 보유할 것인가 팔 것인가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동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한계 연도가 아니고 한계 연도의 어떤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태, 그 다음에 일반균형, 즉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석 모형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한 거죠. 딱 맞게 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제 연 1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제를 딱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소득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그 변화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GDP가 얼마나 증가한다든가 또는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한다든가 또는 얼마나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분석 모형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형의 신뢰도가 없으면 이것이 나온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형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나와 있는 자료를 모형이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내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좌측에 있는 게 실제 자료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모형 산출가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오기 때문에 이 분석 모형은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기본소득 대비 기타 이전 소득의 그 비율이 0.6인데 모형에도 0.6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 같은 경우에 이제 4%인데 모형에도 이제 4% 2019년 기준으로 이제 4%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시 파급 효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GDP가 1.5% 감소하고 총 노동수요 일자리죠. 일자리가 7만 4천 명이 줍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2조 원 줄고 실질 자본이 7조 원 줄고 그 다음에 소비가 약 9조 원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소득재원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약 5,200만이니까 약 52조가 소요됩니다. 연 약 52조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증가시키는데 국토 보유세 증가가 이제 많이 증가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약 197%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지 세율, 국토 보유세율이 너무 증가하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나옵니다. 파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파냐? 비슷한 대부분의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국토 보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공장에다가 이렇게 토지를 임대해줘서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임대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부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사 같은 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건설사는 이제 토지를 사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양한 다음에 그것을 n분의 1에서 분양자들한테 그 토지를 다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이제 토지세를 안 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에 해당자들은 이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공장에다가 이제 토지를 임대해준 그런 대상자가 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워낙 이렇게 이제 이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율이 증가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팔게 되는데 그 팔 때 누구한테 파냐? 이 세율 자체가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공장에 임대하고 있는 그런 임대인한테 아마 팔지를 못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이 세율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누가 살 것이냐? 이런 건설사가 많이 사겠죠. 그 공장에 임대해 있는 그 토지를 이제 팔게 되면 그것을 이제 사서 건설사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걸 분양하는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많이 사들일 겁니다.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 임대를 줘서 그 공장에서는 그 토지의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고용하고 다음에 뭐 기계 같은 거를 실물 자본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토지를 공장에 임대해주는 이제 공급이 줄어버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토보유세가 워낙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공장에 임대하는 임대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 공장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공장들은 이제 더 이상 전에는 크게 이렇게 임대해서 썼는데 못 하겠죠. 또는 신규 공장을 지을 경우에 예전보다 임대료가 비싸면 이제 뭐 크게 지을 거 작게 짓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이 작아지니까 사람도 적게 채용하고 기계도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생산 자체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부분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생산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이 주니까 GDP가 줄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람도 적게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기계 같은 것도 덜 갖고 오니까 이제 자본도 줄고 그 다음에 생산이 주니까 우리가 하는 소비도 줄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국토보유세를 이제 도입해서 기본소득세 연 1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면은 이렇게 GDP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